호랑이 같은 동생 앞에서 살아남는 법, 죽어라 공만 쳤던 왕. 왕자의 난의 진정한 승리자. 조선 2대 왕 정종. 우리는 그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동생 이방원의 칼부림 속에 잠깐 왕자를 지키다 다시 동생에게 왕위를 넘겨주고 조용히 물러난 존재감 없는 왕. 별명은 격구 덕후. 왕위에 있을 때도 공놀이에만 미쳐 살았던 유약한 왕. 하지만 여러분, 그의 삶은 무능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고도의 연기였습니다. 자신을 왕좌에 앉힌 동생 이방원은 친형제도 가차없이 베어버린 피해 군주. 호랑이 같은 동생 앞에서 살아남기 위해 정종은 목숨을 걸고 바보형 코스프레를 했습니다. 그 결과 왕자의 난이라는 피바람 속에 피 흘리며 죽어간 수많은 형제들과 달리 정종은 왕위에서 물러난 후에도 20년 이상 천수를 누리며 편안하게 살다 갔습니다. 오늘은 왕자의 게임에서 권력 대신 목숨을 선택한 진정한 승리자 정종의 숨겨진 생존 철학을 추적합니다. 바보가 아니었다. 백전노장의 과거. 정종의 본명은 이방과. 태조 이성계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는 우리가 아는 유약한 이미지와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문무를 겸비한 맹장이었습니다. 전장 경력. 아버지 이성계를 따라 외구토벌, 여진족 정벌 등 수많은 전장을 누볐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기 전에 이미 수십 년간 전쟁터를 경험한 백전노장이었습니다. 활약상, 특히 1392년 조선 건국 직전 정몽주가 태조를 해치려 했을 때 그는 정몽주 일파를 물리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정종은 겉으로는 온화하고 너그러웠지만 속으로는 누구보다 강직하고 용맹했습니다. 그는 충분히 왕이 될 자격과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능력은 훗날 동생 이방원에게 위협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가 정치에 관심을 보였다면 아마 1차 왕자의 난 때 이방원의 칼에 맞아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공포의 즉위, 피 묻은 왕자. 정종의 인생은 1398년 제1차 왕자의 난으로 완전히 뒤바뀝니다. 동생 이방원은 정도전과 자신의 이복 동생들 방번, 방석을 살해했습니다. 이 참혹한 광경을 본 아버지 태조 이성계는 충격에 빠져 왕위를 버리고 가장 나이가 많고 무력이 있으면서도 권력에 대한 욕심이 적어 보이던 둘째 아들 정종 이방과에게 왕위를 넘깁니다. 정종에게 왕위는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건 부담이었습니다. 그는 왕좌에 앉았지만 권력의 실세는 동생 이방원 정한대군이었습니다. 자신이 왕이 된 것은 동생이 왕의 살인자라는 오명을 피하고 실권을 장악하기 위한 방패막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피 묻은 왕자와 동생에게 숙청당한 형제들의 그림자가 아른거렸습니다. 언제 저 칼끝이 나를 향할까? 정종은 이 공포 속에서 자신이 왕위를 노린다는 사소한 의심조차 받아서는 안 된다는 필사적인 생존 전략을 수립합니다. 생존 전략, 바보형의 연기. 정종의 생존 전략은 단순하면서도 치명적으로 효과적이었습니다. 바로 나는 왕위를 탐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온몸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정치 기피. 조정회의가 열리면 정종은 중요한 국정 문제를 동생 이방원에게 모두 넘겼습니다. 동생, 내가 알아서 하라. 어눌한 행세. 실록에 따르면 정종은 자신의 생각을 일부러 모호하게 표현하고 우유부단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는 나는 국정을 이끌 능력이 없다는 무능함을 연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가장 확실한 알리바이는 격구였습니다. 격구는 말을 타고 채를 휘둘러 공을 치는 당시 왕족과 귀족들이 즐기던 스포츠였습니다. 현대의 폴로와 비슷합니다. 정종은 격구에 미친 듯이 몰두했습니다. 왕이 저렇게 하루 종일 공만 치는데 무슨 정치적 야심이 있겠어?
그는 국정보다 공놀이에 더 관심 있는 왕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동생 이방원에게 나는 내 왕자에 관심 없고 내 취미에 만족한다는 확실한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정종의 격구사랑은 취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목숨 건 공연이었습니다. 제2차 왕자의 난, 시험대 위의 왕. 정종의 바보형 연기가 시험대에 오른 것은 1400년 제2차 왕자의 난 때였습니다. 이번에는 이복동생이 아닌 친형제인 넷째 아들 방간이 이방원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정종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서운 생존 본능으로 승리할 쪽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정종은 즉시 이방원에게 힘을 실어주었고 이방간에게는 군대를 해산하고 자수하라는 왕명을 내렸습니다. 정종의 빠른 판단과 행동은 이방원에게 큰 정치적 명분을 주었습니다. 정종은 이방원을 지지함으로써 자신은 정의롭고 안정적인 왕권을 지지한다는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결국 이방간은 패배하여 유배되었고 이방원은 자신의 왕자를 위협할 수 있는 모든 형제를 제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정종은 이방원에게 나는 너의 통치에 반기를 들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마지막 충성 맹세를 했습니다. 평화로운 은퇴, 천수를 누리다. 2차 왕자의 난 직후 정종은 자신이 할 역할이 끝났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기꺼이 동생 이방원에게 왕위를 넘겼습니다. 왕좌에 대한 미련을 전혀 보이지 않았고 왕위를 넘긴 것을 당연한 일처럼 받아들였습니다. 이방원은 형에게 상왕이라는 극존칭을 부여하고 풍족한 생활을 보장했습니다. 정종은 권력을 완전히 내려놓고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격구와 사냥을 마음껏 즐기며 살았습니다. 그는 태종이 재위하는 내내 그리고 태종이 죽고 세종이 즉위하는 내내 생존했습니다. 그의 삶은 정치적 무관심이라는 방패 덕분에 안전했습니다. 정종은 63세까지 살다가 자연사했습니다. 조선 초기 형제들이 서로 칼을 겨누고 죽어나갔던 피바람 속에서 왕의 자리에 앉아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천수를 누린 몇 안 되는 승리자였습니다. 목숨을 건 현명함. 정종의 삶은 호랑이 같은 동생 앞에서 살아남는 법을 보여준 완벽한 교본입니다. 그는 권력을 얻을 능력은 있었지만 권력을 탐하는 순간 죽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왕의 자리에서 무능함을 연기했고 격구에 몰두함으로써 동생의 의심을 피해갔습니다. 정종의 승리는 권력이나 명예가 아닌 목숨이었습니다. 피로 물든 왕자를 잠시 맡았지만 그가 지킨 것은 자신의 생명과 평화로운 노년이었습니다.